안성환의 시사야.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.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극장가가 조금 좀 활기를 띠고 있죠? 맞습니다. 예, 위드 코로나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. 예. 또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약간 방역 수칙을 완화했잖아요. 근데 네. 그 중에 하나가 극장을 이제 자정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10시까지가 뭐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뭐 퇴근하고 조금 극장 갈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빠듯한 시간이긴 했는데 보통 퇴근하고 서둘러서 가더라도 맞아요. 7시쯤?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타임이 그쵸. 9시. 예, 그 정도밖에 9시에서 한 번 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가 한 번 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극장가도 조금 활기를 띠고 있고요. 관객 수를 살펴봤더니 전주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주말 관객 수가 늘었더라고요. 사실 올해 뭐 100만 명 관객 동원하기도 진짜 어렵다 네. 그랬는데 지난주에 개봉했던 블록버스터 영화 베놈 2가요. 첫 주 관객 수를 100만 명 넘기면서 약간 그래도 극장가로 관객들이 오시는구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딱히 이 시기를 맞아서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도 속속 개봉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번 주에는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듄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이 작품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. 일단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기록을 했던 작품이고 그래요? 네. 네.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해요. 근데 본 사람들이 막 아름답다, 경이롭다 이런 이제 해외에서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듄이라는 SF 원작 소설을 네. 바탕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티모시 살라메를 비롯해서 할리우드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총출동한 대작이기는 해요. 네. 그런데 이 영화는 절대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사랑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요. 지금 이렇게 총평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네. 절대로 안 될 거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.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하고 있다. 네, 영화제 초청도 받고. 네.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를 좀 들어볼까요? 뭐 줄거리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주력이라고 해요. 서기가 아니고. 우주력. 예, 이 세계 안에서 그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법인데요. 우주의 나이, 그렇죠. 우주해잖아요. 우주력 네. 1만 191년. 1만 191년. 예. 네. 그러니까 그 뭐 아트레이데스라는 가문이 있는데요. 그 가문의 후계자로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이는 소년 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. 네. 근데 이 인물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는데 과거랑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피폐한 이 우주의 사람들의 운명을 구원할 구원자의 운명을 타고났다.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은 인물이에요. 저 외계인이 아니고 지구인이에요? 지구인이라기보다는 우주인이죠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우주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? 네, 우주인인데 네. 자꾸 꿈속에서 모래 언덕에 그 듄이라고 불리는 어떤 행성의 모래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산 여인을 만나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. 찾으러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폴의 운명을 조금 시기했던 황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귀양처럼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. 황망한 그 모래 사막이 있는 행성으로. 그 듄이라는 것도 그 때문에 모래 언덕 뭐 이런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삭막한 사막 언덕에서 자신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. 근데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좀 익숙한 SF 혹은 판타지 영화의 서사 같잖아요. 영웅 서사. 근데 싸우질 않잖아요. 싸워요. 싸우기도 싸우고요. 괴물이랑도 싸우고 반대편이랑도 싸우는데 이 작품 이제 듄이라는 이 제목을 되게 익숙해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SF 소설계의 대가.
프랭크 허버트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. 네. 아시죠? SF 좋아하시니까. 아니요, 그건 안 읽었어요. 네. 이 원래 지금 3대 거장 이렇게 부르잖아요. 네. 세계적인 SF 3대장. 아이작 아시모프, 아서시 클라크, 프랭크 허버트. 근데 이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워낙 1965년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작가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어요. 취재하러 오리건주의 사막을 갔다가 그 사막의 풍광에 굉장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. 이미지에. 뭔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1965년에 듄이라는 작품이고 가상의 이제 미래 세계를 우주 세계를 배경으로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소설이냐면 당시에 이제 휴고상이랑 네뷸러상을 같이 받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휴고상은 좀 인기상 같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하고 네뷸러상은 좀 전문적인 전문적인 작품한테 주는 상인데 둘 다 받았다는 건 대중성과 완성도 모두 다 갖췄다. 이런 뜻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 세계관이 너무 방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어떤 상상의 비주얼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. 이야기는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당연히 할리우드에서도 막 영화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주얼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엔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할리우드가 이 작품을 사실 누구한테 영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냐면 리들리 스코트 감독한테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이 영화를 한번 만들었었어요. 아, 그래요? 듄이라는 작품을. 84년에 그랬다가. 근데 지금 구현도 안 된다 그러는데 84년대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에요? 무모하다 못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죠. 이럴 거면 하지 마라. 그 당시에 최고 배우들이 다 등장을 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. 그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공을 들였지만 이 기술이 안 되는 부분을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대하고 우아한 세계가 너무 약간 조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때는 실사로 다 했을 테니까. 네. 실제로 감독이 자기 영화 필모그래피에서 듄은 빼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나는 절대 이 영화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혹평을 받았었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SF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.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거죠. 아니 또 오늘 또 마침 누리호 발사가 돼가지고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상황에서 딱 이렇게 맞춰서 일부러 갖고 오신 딱 맞았어요. 저도 오늘 누리호 발사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마음이 되게 웅장해지더라고요. 그 표현 굉장히 좋네요. 마음이 웅장해진다. 그러네요.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웅장해지면 얼마나 좋겠나. 갑자기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왠지 뭐라 그러죠? 확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근데 진짜 듄이라는 영화 보면 웅장해져요? 웅장해져요. 웅졸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아니에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주얼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비주얼만 화려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화에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. 결국 그 비주얼을 어떻게 우리의 감정 안으로 집어넣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결국 그걸 해낸 사람이 저는 이 드니 빌레브라는 감독인 것 같아요. 이 감독은 사실 캐나다계 감독인데요. 예술영화계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었어요.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품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감독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듄의 광팬이었던 거예요. 내가 정말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면 이 영화는 꼭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데이빗 린치 감독의 듄조차도 정말 나는 너무 감동하면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찐팬이에요. 이 사람이 이 작품을 그러니까
정말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의 그 이해도라는 네.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쵸. 생각을 했어요.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고 인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영화 초반에 이 광대한 세계관에 확 사람들이 몰입되도록 그렇게 영화를 끌고 가버려요. 그래요. 아니 근데 저도 좀 궁금해서 네. 보니까 영화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 작품이요. 예. 왜냐하면 일단은 이 세계관 자체에 몰입이 안 되거나 예.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좀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머리가 좀 아프구나. 그렇죠. 이 가문과 이 가문의 관계가 어떻고 여기에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의 자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예. 어렵거나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맥스로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비주얼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그 아이맥스에 갔을 때 확 이 뭐랄까요 그림이 사는 듯한 그런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. 있죠.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리서 원경을 잡아내는 장면들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요. 네.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 티모시 살라메라는 아주 젊은 배우인데 네. 이 젊은 배우는 아마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아니면 작은 아씨들에서 얼굴을 보셨던 굉장히 좀 귀엽게 생긴 젊은 배우예요. 요새 가장 핫한 배우기도 하고. 사실 이 세계관을 이 배우의 힘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.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도 있었어요.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를 이끌고 가기에는 배우가 너무 신인 아니냐. 네. 어린 거 아니냐. 근데 저는 이 배우의 잠재력을 이 작품이 굉장히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맥스 화면으로 사실은 이 배우나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데 그렇게 큰 클로즈업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티모시 살라메는 그 클로즈업을 받아내더라고요. 저 배우 굉장히 힘이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배우의 잠재력도 보여주고 이 편에 대한 궁금증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인기 있는 마이네임이라는 것도 네. 여주인공 거기에 여자 한소희 배우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되고 그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덩치 크고 강력하는 거는 격투기에서 유리한 거지. 네. 영화에서 유리한 거는 아닐 수 있겠다. 맞아요.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줌 말고 또 이야기할 영화가 한 편 더 있죠? 네.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작품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되게 닮은 점이 많았어요. 일단 SF 영화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고상과 네뷸라상을 동시에 받은 명작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고요. 또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인 SF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좀 닮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컨택트라는 작품이에요. 아마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많으실 것 같아요. 이 작품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신데요. 뭐 이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외계 생명체들이 12개의 비행체에 나눠 타고 지구를 갑자기 오죠.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언어학자를 한 명 발탁을 해서 우주선 안으로 들여보내죠. 그래서 외계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그 언어학자가 깨닫는 삶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죠. 컨택트도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이거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약간 몰입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. 좋은 작품들이 보통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처음부터 확 그냥 들어오진 않잖아요. 네,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죠. 네네. 그런데 일종의 뭐 고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도. 맞습니다. 네. 이 컨택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테드 창 작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소설 모음집 중에 그 단편 소설을 영화로 옮긴 건데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그런 재주가 있나 봐요. 원래 테드 창 작가도 이 소설이 영상화가 될 거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본인은 영화화 자체도 그닥 그럼 썩 내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니 빌레브가 시간 매체하고 활자 매체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. 그렇죠. 우린 책을 읽을
때 몰입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네. 몰입해서 완전히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러면 이해가 되고 상상하게 되고 네. 그렇게 하는데 영화는 이렇게 몰입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그러니까- 보면 더 설득력이 있어야죠. 비주얼로라도. 그쵸. 네. 그러니까 활자에서 잘 됐다 하더라도 맞아요.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놓기는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. 그걸 잘하기도 진짜 어렵고 사람들이 맞아요. 좋아해 주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책으로 영화한 거 대부분 실패한다. 맞아요. 그런 경우 되게 네. 많죠. 유명한 소설을 만들었다가 혼나는 경우 많죠. 네. 근데 테드창 작가 같은 경우에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 그을린 사랑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서 자기 영화화 제안을 다시 검토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어요. 저는 이 작품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작품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질문은 뭐 평소에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는 이걸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과 딱 시간과 결합시키면서 이렇게 우아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책으로 읽었을 때의 어떤 저의 감흥과 예. 영화로 봤을 때 감흥이 또 다르더라고요. 예. 그렇죠. 너무 똑같으면 또 안 되죠. 그쵸, 그럼 또 그쵸. 실패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. 네. 근데 이 컨택트는 그 어떤 시선을 압도하잖아요. 네. 신호를 받으려고 네.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외계인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. 뭐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도 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외계인과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세계가 만나는 일이잖아요. 전혀 다른 세계가 만나는. 네. 그리고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. 예. 그 결국은 마음을 열고 상대가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.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이 작품을 보는데. 예.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1대1로 한다고 생각하고 뭐 시간은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,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갇혀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. 네. 저는 이 작품이 또 하나 좋았던 건 그런 거였어요. 이 안에서는 세계관 안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원형의 구조로 돌아가는 외계인들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미래가 다가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. 예.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종의 약간 뭐 윤회처럼 느껴지는 그런 원형의 구조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.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의 결과로 미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네.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만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예. 혹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정보가 있다면 예.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거야? 라는 그 질문을 하는 작품이라서 당신의 미래가 괴롭더라도 당신의 미래가 아프더라도 너는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소설에서도 너무 좋았고 예.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상은 사물들이 아니라 네. 사건들의 총체다.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. 네. 사물들은 언젠간 모형이나 형상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건과 사건들이 있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네. 미래와 과거도 없고 그냥 나는 현재만 사는 것이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네요. 역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아닙니다.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는 것이 바로 컨택트가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. 지금 듄은 이제 우주인이잖아요. 네. 근데 이 컨택트는 지구인과 우주인의 그렇죠. 그 외계인의 관계인데 네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듄이 조금 더 우리 시대에 더 맞는 네. 그런 사고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또 싶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작품도 결국은 지도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에요. 네.
하여튼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주와 관련된 영화 보잖아요. 네. 근데 과거에 화성에서 온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얘기 그 네. 책 있었잖아요. 네. 내 옆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자꾸 그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데요. 네, 더 크게 생각하고 우주와 소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옆 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야 우주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우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아,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. 또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뒤에 네. 얘기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. 어찌됐든 소통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일 같다. 내 옆 사람도 그렇고 우주인과 지구인의 관계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가 우주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되게 의미심장한 작품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네,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그런데요.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실 우려 굉장히 많습니다.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.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백은하의 영화관, 정여울의 도서관.